자,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논제부터 읽어볼게요. 문학이 가나다를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자, 가나다 새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비교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은데 비교 분석하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24년도 수시 논술에서 처음 나온 논제 형식인데 논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5년도 대비 모의 논술을 보면은 이 논제를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25년도 수시 논술이 이것과 똑같이 출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폐기되어야 될 논제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 답안을 봤을 때 이렇게 논제가 나와서는 안 될 그런 내용으로 예시 답안이 쓰여지고 있어서 사실 실패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은 형식의 논제가 나오는데 역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풀어볼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24년도에 준비를 했다면 어쨌든 준비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다음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실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도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논제가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고 우선은 문제를 그냥 순수하게 그냥 풀어봅시다. 그래서 제시문 가나다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떠한 가이드도 없이 그냥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 요걸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가부터 읽어볼게요. 가에서는 고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고전을 읽을 때는 작자 자신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고전의 문자 너머에 있는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책의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맥락 이게 더 좋은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는 서양 최초의 정치 철학서로 평가받는 고전이다. 그런데 우리는 플라톤에 대해 그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최초의 정치 철학서 평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 시대적 맥락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살펴보면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핵심 사건은 무엇이었던가?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사람이다. 이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당시 아테네에는 18세가 되면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아버지가 없었다.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투가 일상화된 잔인한 사륙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사륙의 시대, 이것이 바로 시대적 맥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쯤 되면 플라톤에 대한 독자의 느낌도 달라질 것이다. 그가 이런 와중에 병법서가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상적 국가의 통치 방법을 탐구한 책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모른다면 국가를 읽더라도 플라톤이 제창한 학설의 혁신적 면모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고전을 읽을 때는 시대적 맥락을 알아야 되고 시대적 맥락이 여기 나오죠. 시대적 맥락이 될 것이고 이렇게 쓰지.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는 여기 나온다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에 대한 글을 썼다. 이것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행복에 대한 글을 썼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서는 문학작품이 화제가 되는데 문학작품을 비평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문학작품을 작자, 독자, 시대와 같은 외재적 요소로부터 독립된 자족적 세계로 보아 작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완성 직후부터 스스로 원리에 의해 존재하므로 작품 안에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내적 구조를 분석해야만 그것에 적합한, 적절하고 확실한 이런 뜻이겠죠. 자,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가령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윤동주의 서시를 비평한다면 작자가 처한 식민지 지식이라는 시대적 상황보다 작품의 내적 요소인 시어, 어조, 비유, 상징, 운율 등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한문 단위라서 한 번에 다 읽긴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이제 절대주의적 관점, 우리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 순수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순수하게 작품 내재적인 요소만 우리가 평가를 해주자라는 거고, 외재적 요소는 우리 제시문 가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죠. 가에서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자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빼고 작품 그 자체만 보자. 그래서 내적 구조만 보자는 거죠. 시가 작성이 되면 완성이 되면은 그 시를 감상하는 사람은 작가와도 분리되어 있죠. 그죠? 시만 보고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되니까 시를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없으므로 배제하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적 구조만을 분석하자. 완전히 제시문가와 나는 정반대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가에서는 이제 고전을 평가하는 것이고 나에서는 문학을 평가하는 거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가에서는 그 작품 그리고 작가 그 주변에 있는 시대적 맥락, 주변적인 요소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만 나에서는 그런 거 다 빼고 작품 그 자체만 봐줘야 된다. 그것만으로 감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쓸 때는 여기서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 친 내용들을 그리고 빨간 줄로 밑줄 그은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어서 쓰면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다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에서 과학사는 여기서 화제는 이제 과학사가 될 것이고 과학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여기면서 그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과학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으로는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와 나의 내용이 종합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내적 접근법은 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외적 접근법은 이제 가에 대한 내용인데 전자는 주로 몇몇 천재적 과학자의 저술에 기록된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과 같은 내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외적 접근법은 과학자도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의 지적 산물인 과학 역시 바로 그 사회의 산물이라는 전제 아래 과학 외부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여건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결국에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반복해가지고 쓴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 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뒤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내적 접근법에 편향되면 과학은 사회와 동떨어진 천재 과학자의 지적 유의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해 과학적 발견은 오로지 한 개인의 지적 사유와 결과물로만 평가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외적 접근법에만 치중하면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여건만 설명할 뿐 과학 지식이나 그냥 과학 이론이나 지식 그 자체는 피상적으로 취급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따라서 과학의 변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 그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 여건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써야 된다는 내용이고 각각 내적 접근법에 접근했을 때 이것만 우리가 집중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외적 접근법에 집중했을 때의 문제점 둘을 쓰면서 둘 다 같이 봐줘야 우리가 균형적으로 봐줘야 정당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교하자고 하면 이걸 평가하는 방식이 제시문 가에서는 시대적 맥락, 외부적인 요소를 따져봐야 된다. 나에서는 그 평가할 때는 외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내적인 요소만 봐야 된다. 다에서는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시시한데 다만 논제에서 비교 분석하라는 말이 문제죠. 비교 분석. 그래서 이게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가톨릭대가 원하는 비교 분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시답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가는 고전 독서를 할 때 책의 핵심적 사고와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작자 자신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고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키워드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고전 국가를 읽을 때 그가 살았던 시대가 뭐 등등등. 예? 이런 시대였다면 이걸 몰랐다면은 이런 진정한 혁신적 가치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 요약을 하고 있는데 시대적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플라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 거의 다 쓰고 있죠. 예.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쓰고 있고 나를 보면 나는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작자, 독자, 시대와 같은 외재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내적 구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요 내용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 윤동주의 서신은 작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시호와 운율 등 작품 내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파악해야 된다. 거의 장황하게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를 보면 다도 역시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다를 보면 다는 과학사의 연구 반복론적인 내적 접근법과 외적 접근법을 정리한 글이다. 전자가 과학 문헌이나 과학 이론 등의 과학 내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와 유사하다면 이 부분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자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여건과 같은 과학 외부의 환경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가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나 다는 양자의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나와는 구별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안을 요구를 할 거면 이런 답안 요구할 거면 논지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논지에서는 재심은 다를 기준으로 가와 나를 평가해보라. 아니면 분석해보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를 정리하고 가와 나를 분석하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비교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에 있는 외적 접근법과 내적 접근법이 각각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는 과정에서 비교도 저절로 되고 사실상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소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재심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어떤 그 비교의 관점이 뚜렷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장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재심은 다해서 이미 다 제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져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논제를 해석해 보면 다를 요약하고 가나를 분석하자. 이런 식으로 논제가 나와줘야 정확한 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24년도 논술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25년도 논술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비교 분석하라 그러면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라 그러면은 가나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다해서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와 나를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해주고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비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가톨릭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논술 전반적인 대학들을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논외의 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난도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 다만 이제 논제만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라서 가톨릭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연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수시 논술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고 다만 연습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